의료 정책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우리 성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암, 심혈관, 당뇨병, 고혈압이랑 5대 중증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병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태생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누구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럼? 자신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프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자연치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 만성병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역을 증진시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뭐예요? 네,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게 무슨 질환이에요? 다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의 영향을 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차에 우리 세계에서 놀랄 만한 일이 한국에서 발생해서 그것을 특별히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연구를 해놓은 걸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연치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그리고 맨 끝머리, 제가 기본은 맨 끝머리는 머클이라고 하는 세계적 유명한 논문이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수록된 논문이에요. 그걸 참고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시간상 여기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이 사람은 지금 탐험가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질문하면서 하면은 이게 2시간짜리 강의인데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탐험가이기 때문에 지도도 가지고 납치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어딜 가면 살아요? 우리 권혁환 교수님. 오아시스를 찾아가려면 지도도 있고 나침반도 있다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지점이 있어야 애진에서 10km 가면 오아시스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 가지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헬스 발전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만 아니고 양자의학도 나오는데, 양자의학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양자분리학이 양자 컴퓨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3조를 투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과학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생활 습관을 다 담고 있죠. 이게 10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왕창 발전했거든요. 근데 우리 바이오 사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국제적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감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라이언스 폴링이라는 박사예요. 이분은 195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1964년에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그 뒤에 암과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계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두 번째 개인이 독자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건 30년 동안 나온 게 뭐예요? 비타민 같은 항산화제예요. 그걸로 이 세상 250조 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 관계 이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류가 우리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비타민 C나 뉴트리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양제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뭘로 돌아가셨을까요? 라이언스 폴링. 암으로 돌아가는데 암도 세 가지야. 근데 그 2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 부인도 돌아가시고, 부인도 뭘로 돌아가셨을까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제1 사망 원인이 뭘까요? 우리나라지 않을까요? 우리는 38%거든요. 우리나라 암 환자 사망률이. 근데 다른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심혈관 질환이에요.
암이 1위가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심혈관이나 교통사고 같은 걸로 돌아가셨으면 체면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반전이 생겨요. 지금 여기 보면요, 23년도 9월 6일자 연합뉴스 50세 미만 암 환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요? 79%. 젊은 사람. 요새 현대인이 비타민을 많이 먹을까요? 옛날 30년 전 사람들이 많이 먹을까요? 지금 많이 먹죠. 그러면 환자가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됩니다. 예, 줄어야 되는데 우리 통계 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환갑을 말리고 이렇게 저렇게 늘어가는 현상들이 사실 반전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악성신생물 심장염이나 뇌혈관이나 당뇨과 이것이 계속 늘고 있죠. 특히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22.7%예요. 줄어야 되는데 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연령대를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나 의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반전이 생깁니다. 어떤 반전이 생기냐면, 야, 라이너스 폴링이 그 유명한 박사가 비타민만 많이 먹으면 암도 고치고 치유도 된다 해서 그렇게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자는 늘어났을까? 그래서 100만 명씩 안 먹는 사람, 비타민C를 전혀 보내는 100만 명. 그 다음에 비타민C나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 100만 명을 가지고 10년 동안 코호트 분석을 했어요. 전 세계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멀티비타민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먹다는 거예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에릭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PB가 물어요. 얘네 먹지 않아도 되느냐? 과연 불급이라는 거예요. 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파서 필요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50mg밖에 안 되는데 1000mg, 1000mg을 나한테 복용했다면 얘들이 그냥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사를 거쳐야 돼요. 신진 대사를 거칠 때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 항산화제나 알데히드라는 걸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의대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저런 거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라면만 먹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학생하고 그 그룹하고 아줌마들 같이 비타민C를 케이스마다 넣고 다니는 사람하고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오히려 이 라면만 먹고 밤잠도 안 자고 한 친구가 비타민 B6는 더 많아. 다른 건 필요 없고. 왜 그러냐면요, 필요량 이상을 추측짓지는 않아요. 우리 인체에서. 특히 항산화 물질에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보관해 두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거니까 어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필요량 이상에 있는 것들은 물로 나가요. 다 똥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다행인데 얘가 다 자기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분리수거를 다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알데히드라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백질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있지만 세포의 모든 주요 성분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세포 조직의 성장과 유지되고 DNA가 다 누클레이드 펩티드 그것이 다 단백질로 있기 때문에 효소 만들어져 있죠. 우리 머리, 손톱, 발톱 이런 게 다 단백질.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쓰였을 때 우리가 세포의 주성분이 저기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단백질이 변형되면 세포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형된 단백질이 축적되면 세포가 생성을 하고 이것이 우리 노화의 원리예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상적인 뇌는 어땠어요? 저렇게 규칙적이고 색깔도 좋고 그러는데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현미경이 엄청나게 고도화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MRI CT로 해봤더니 축소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어서 현미경으로 쳐다봤더니 저런 물질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침착된 물질이 있는 거예요. 타우 백질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백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어떤 물질이 여기 가서 이렇게 점같이 박혀 있을지 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단백질이 변형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변형이 질병의 주범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럼 그 질병을 일으키는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항산화, 활성산소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만 없애면 건강한 거 가지고 항산화제가 엄청나게 팔렸죠. 네. 근데 이게 알데히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알데히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알데히드가 뭘까요? CHO라고 하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독소예요. 알데히드에서 잊혀지지 않은 게 있죠. 옛날에 제가 보건 치고 있을 때 가습기 사건 크게 터졌죠. 어린애들 많이 죽고. 그게 뭐예요? 원인이? 원래 가습기는 뭐예요? 수증기만 나오면 되는 것이 뭐가 나왔어요?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포름알데히드가 강력한 독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름알데히드가 알데히드가 한 200여 정도 돼요. 밝혀진 게 200여인데 그 중에서 WHO 지자인님은 이 8개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 중에서 저기 제 책 뒤에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포름알데히드가 저런 흡연이나 매연, 미세먼지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술 한 잔만 먹으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 아직도 알데히드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른데 알데히드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보다 수명이 20년 작다는 거 아시죠? 네, 그게 뭐냐 운동을 많이 하면 말른데 알데히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네랄 알데히드는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거예요. 노인네 같은 알데히드라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노인 냄새 아무리 닦고 목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 노인 냄새 알데히드가 나와가지고 검버섯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의약품 먹죠. 우리 환자들 그것이 4-HNE라고 하는 알데히드가 나와요. 그래서 약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전 알데히드로 인해서 중독이고, 그 다음에 GMO, 당독소, 당뇨병 환자들 당을 많이 먹고, 그래서 당독소가 많이 나온다는 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또 저 알데히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파민, 너무 많이 웃어도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끝이고 나면 사라져요. 사라질 때 또 알데히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넘겨요. 그래서 이 만병의 주범이 우리들은 활성산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일으킨다고 해서 위궤양, 심장궤양, 당뇨, 파킨슨,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이런 걸 다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 활성산소가 궁극적으로는 알데히드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당독소 있죠? 이게 또 단백질에 붙어서 이게 알데히드가 붙어가지고 더 혈관을 막아주는 그런 주범, 혈관 파괴의 주범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게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활성산소 음식물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숨만 쉬어도 알데히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가 없애는 과정에서도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알데히드는 우리가 숨을 살아있는 이상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진대사에서 알데히드가 나오지 않는 대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산화제의 장기 공유에 대한 관찰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항산화제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영양제들인데 임상 연구가 어떻게 해서 발령 낮추지 못하고